오늘 원주시 단기동의 이 골프 연습장의 이제 불법 실태하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이라든지 현행 법령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맡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건물 붕괴 사건으로서는 삼풍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풍백화점이 1995년도 6월 29일 날 이 붕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원인이 부실 공사 및 부실 공사 감리, 부실 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502명이었고요. 실종자 30명, 구조 40명에서 전 국민이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곧 원주시에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하고 저희 단계동 골프 연습장의 건축 과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삼풍백화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부 구조를 변경 허가 없이 시공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봉화산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보호 이런 구조 변경이 허가받지 않고 이것이 이제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준공검사의 경우에 또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준공을 했고 봉화산 같은 경우도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은 그 승인 자체의 과정이 불법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감리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력벽이 매장의 넓게 한다고 해서 내력벽을 줄였거든요. 매장을 넓히게 돼서 지금 지하 1,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력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60 곱하기 341평방미터 분량의 이 지하 내력벽이 바로 위에는 이제 큰 대형 수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건물인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기둥이 8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800mm짜리가 600mm로 줄이고 그다음 철근 숫자를 16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마찬가지로 봉화산 연습장도 거의 절반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600 곱하기 2600짜리 기둥을 60 곱하기 60 2개로 바꿨어요. 60 곱하기 600, 그 다음에 600 곱하기 700.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600 곱하기 1200만큼 된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기둥의 면적이 절반으로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둥이 이제 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기둥의 기둥의 개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대신 면적은 이제 반으로 줄은 거죠. 그리고 철근도 당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L자형을 써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일자 형식의 철근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이제 하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2층부터 4층까지는 H강을 했는데 철골을 감아야 되는데 철골 감는 게 없이 그냥 기둥 철골 H빔에다가 원래 철을 갖다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어떤 게냐면 이게 화재가 되게 되면 이걸 내화를 해야 되겠 열을 갖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뿜칠을 해야 돼. 내화 뿜칠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60mm인가를 해야 되는데 5mm로 줄인 거야. 10분의 1로. 그래갖고 이제 이게 거의 의미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보도 209개가 돼야 되는데 184개로 50개나 감소를 시켰고, 보호가. 아저씨 보호가 없으면 이 하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도 확장을 하려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체육시설 같은 거 늘리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건물에다가 구조 계산도 없이 400평방미터나 900평방미터나 2014년에 확장을 시켜줬어요. 원주시에서. 이게
산풍도 이렇게 하고 결정적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저는 이제 봉화산 골프 연습장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력벽도 없고 뭐 철골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보도 다 잘라먹고 뭐 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건물이 버티고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신기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조짐을 보게 되면 식당과 천정부터 균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품회가 좀. 근데 여기 아다시피 2012년도부터 그 바로 위에가 이제 그 수조인데 저 사우나인데 사우나 거기서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계속 저 중간중간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구조가 뒤틀려서 건물이 뒤틀려 갖고서 그 물이 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붕괴가 이제 초입기에 저는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잠깐만 고쳐놓으면 내 고쳐 좀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율을 좀 틀어주시지. 이거? 네 잠깐만. 아까 지하 1층 내렸었는 여기 341이 아니라요 692평방미터가 미시고 온 거예요. 없어. 이거 일부만 보셨는데 692 아니 미시고 없는 걸로 지금. 아 그래요? 없네. 아, 저는 이제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예. 또 이렇게 됐고 또 기둥 철골 아까 기둥 철골로다 해서 여기다 철골 보세요. 지상 저 3층서부터 저 안에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4개층이 철골로 조립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지 마감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치게 돼 있는데 벽돌로다가 속에 통통 비고 모양만 갖춰놓고 아까 내가 훔칠 불이 나게 되면 1시간 이상 연료도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훔치를 5cm를 하게 돼 있는데 5mm 이게 지금 화재에 무지하게 취약해 있고 충격이고 뭐고 불이 나서 한쪽 끝에만 물어주면 비틀려서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건데 이게 그거 제가 추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2013년부터 2012년부터 이게 언론 보도를 계속 탔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문제가 계속 제기를 되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일보라든지 뭐 KBS라든지 2013년에 KBS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언론 보도 한 10여 군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건축가 공무원들도 이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 연관돼 있죠. 뭐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찰, 경찰, 법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여러 부분이 계속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종의 그 원주시 토착 비리로서 해결이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범죄를 갖다가 은폐했던 공무원들이라든지 불법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또는 경찰 뭐 이런 사법기관들까지 전부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문제를 계속 지금까지 그냥 꼭 숨기기만 하여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번 광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시공을 할 때 감리가 있어갖고 단계별로 이렇게 쭉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감리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아니 감리가 눈 감아주는 그런 어떤 시공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붕괴가 됐던 이유가 광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슬래브 이제 타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거를 감리가 단계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 봉화산 골프장 연습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 단계별로 이게 지금 설계 허가 도면하고 똑같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감리가 없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아까처럼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조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 내력벽도 잘라먹고 그 다음에 뭐 기둥도 반 잘라먹고 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막 진행이 되는데 전혀 허가되지 않는 도면을 막 진행이 한 거예요. 근데 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제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광주 아이파크는 다행히 이제 짓다가 이제 무너졌어 다행인데 이거는 지금 준공 상태라서 이거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러니까 뭐 1000명 가까운 인력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인력 인명 피해가 나면 대형 참사가 지금 예고됐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보면은 2005년 7월 15일 날 이거 좀 한번 좀 써주시죠.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불법의 건설 안전의 주요 구조가 이게 지금 그 보험에 대한 이게 바로 그 1심법원, 2심법원에서 지정된 저기 그 건축사 감리자의 감정인에 대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지휘를 했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제가 검증한 사실이 바로 요게 여기 내력벽이 이게 바로 더 구조입니다. 대손의 범위가 내력벽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대손의 허가 변경 사항이고 미만이면 일괄 처리 분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일괄 처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 기둥이 3개 이상, 대들보가 3개 이상인데 아까 690평방미터가 미시공한 게 690평방미터가 미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이게 반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이건 50공을 한 게 34개, 대들보가 50개. 이게 바로 어느 법 규정이냐면 시행령 3조 2를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3조 2에 시행령 3조 2 예. 이 시행령 3조 2가 바로 이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시행령 3조 2 대수선의 범위예요. 이게 대수선의 범위는 법제 2조 1항 이거 건축법으로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으로 시행령에 이게 바로 그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경면상의 최종 기준을 해줬는데 여기는 일괄 사항이라고 이거지 엄청난 범위가 오버됐는데도 이번에 그 건설업자가 여기 정 대표님이나 김 총장님한테 가서 이거 일괄 처리 사항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더군요.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이거 법조항인데 각 호면 이제 1호가 바로 1호가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1호가 내력병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건 내력벽, 기둥, 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검증해가지고 국토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개축에 해당된다고 지금 유권해석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법을 아니라고 법에 명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들이 뭘 알아? 이런 관행처럼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 거짓말을 하고 업자가 거짓말을 하고.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건축법 얘기냐면 방금 16조 전처럼 25조 나온 내용이죠. 예? 건축법 16조 25조에 나온 내용. 건축법 16조는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고 그 당시에 소극적인 호전에 대수선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아니 이거는 구조 변경. 건축법 16조가 허가받은 거를 다시 상역에 변경하려면 허가권자한테 미리
건축 설계 허가서를 받아 득해서 한다.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경미현상은 그렇지 않다. 이건 경미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준공시에 경미한 거는 일괄 승인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수선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대수선의 범위가 정했기 때문에 대수선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일괄 승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국토부에 보내서 국토부에서 이거는 이 정도의 변경은 우리가 이렇게 변경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축해라. 다시 해체해서 다시 지어라.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원주시에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일괄 승인 받은 거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괄 처리의 대상이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돼 있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일괄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건축법을 갖다가 위반해서 일괄 승인을 했으면 그게 잘못됐으면 취소를 하고 지금 다시 개축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잘못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냥 일괄 승인이다.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법이고 뭐고 관계없고 그냥 일괄 승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짜 뭐 여기 지금 원주시의 시민을 안전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주어놓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그 건축법 저희가 저도 이제 재차 정의연대에서도 계속 그 원주 국토부에다 문의를 했고 여러 군데 문의를 했는데 이거 개축 맞다. 그런데 이거를 명령하는 건 뭐냐면 허가관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허가관제 누구냐? 그 당시 원창묵 그 작년에 제가 2019년부터 원창묵 시장한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원창묵 시장이 이번에 선거 나간다고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거는 그다음에 건축법에는 일단 공소시효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상 직권남용은 약 7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 원창국 시장을 제가 깜빡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아까 그 구조 그러니까 무단 시공도 시공이지만 제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감리가 없이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감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 2005년도에 보게 되면은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가 그 감리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감리 업체로서 폐업을 한 상태에서 이게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감리업자로 실제적으로 감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연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이 전 공사를 갖다가 진행했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그 2013년 그 재판 받으면서 뭐냐면 자기가 설계 및 감리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의 이름을 빌려갖고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건축사 사무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예산건축사무소가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기술단이라고 하는 그 건축사무소로 바뀌었는데 두 회사 모두 감리사를 갖다가 감리를 하게 되면은 그 감리자를 건축사협회 또는 감리사협회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이걸 했다라고 원주시에다 허위 보고를 하고 그 감리 보고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증명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뭐 김맹아, 최태하, 조용범 이 뭐 감리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 건축사협회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사실 없음. 이게 다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거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따로 여기 무슨 고추 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검거. 어디? 감리자가 시청 허건자한테 보고하는 거. 누가 감리한다고 조금 전에 요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게 바로 이거네요. 바로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건축법 25조 1항이 바로 뭐 농가주택이나 창고 같은 거 규명하자는 건 그건 이해가 되고 저는 다중이용 시설에다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건축된 게 1024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건축법 25조 1항에 감리자가 없으면 착공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항은 감리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허가권자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게 바로 건축법 시행령 19조. 19조에가 9항까지 있는데 8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공무원들이 이거 사인들끼리 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아니냐 의무가? 이 7항은 건축사 착공신고 쪽에 매번 바뀌면 그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러면 건축사가 설계사무 소장이 매번 딴 현장에 못 가니까 자기의 각 기술자가 있어요. 건축기술자, 전기토목 각자 있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소속된 직원을 여긴 누가 해서 어떻게 해서 선주감리를 갑니다 하고 그게 건축사 감리부 배치 현황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건축사부 배치 현황을 작성을 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그게 7항입니다. 그럼 8항은 그걸 받은 즉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은 그 전에 옛날에 건교업에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가 건축사 협회로다가 전부 다 그 관리를 해요. 그럼 건축사 협회로 바로 지체 없이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럼 9항에는 그 이제 시도에서 이제 받은 그 건축사무 배치 현황을 검토해야 하고, 검토가 뭐냐면은 내 모든 그 건축사 사무실이 인허가고 대한민국엔 법치국가니까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전부 다 신고가 돼가지고 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게 바로 건축사법 23조의 개설 신고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갖춰진 정보판 회사에서 건축협회한테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관리를 해야 하고, 여기는 그게 없어요. 올린 저기가 주 예산 건축에 그 가짜 착공신고하기 2달 전에 그 거짓말 문서를 아까 대여를 명의대여가 그 건축사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신고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놓고 또 이거 신고 이렇게 거짓말로다가 한다 해놓고 착공신고하기 전에 하나는 2달만 전에 폐업을 시켜버려요. 없는 회사야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업무신고 해놓은 거는 21일날 신고하고 27일날이니까 6일 후에 폐업을 시켜. 그럼 일적으로는 그 법인에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권자가 왜 이걸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아까 건축사한테 받은 거를 지체 없이 협회로 보내요. 그럼 협회에서 관리해야 하고 이중 배치 등 옛날에는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기술자가 여기저기 하면 안 되고 이중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법인이니까 여기 4대 보험 하나만 확인하면 그냥 간단한 논리라는 걸 제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 배치 등이면은 여기 옛날에 KBS에서 이제 뭐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중 배치 등이 이러면 그건 이중 배치 등이라고 그랬지 감리 저기 회사 법인이 폐업된 게 아니잖아. 이게 있다고 대답하는 데가 바로 여기 원주시 건축가 그 지금 내용 설명이 뒤에 다 있어요. 이 정도로 엉터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무 허가권자의 의무 착공 때는 그거고 준공 때는 건축법 22조 1항, 2항 및 2항에 1호 2호가 있어요. 1호가 허가권자가 이 사무승인 신청서를 받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이 설계, 자기들이 허가된 설계 도면대로도 허가가 공사가 잘 됐나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로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감정인이 전문가가 다 전부 다 거짓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호는 제출된 착공신고에 첨부돼서 제출된 감리 보고서가 이제 도서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데 도서들이 적합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가 영업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허가권자의 의무예요. 바로 여기저기 그 감리 보고서가 3면이 있는데 1면의 맨 하단부에 1면하고 3면에 바로 요 규정이 전부 다 써 있어요. 요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일반인은 뭘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한테 이렇게 공사가 잘 됐습니다 확인해서 사인을 받고 감리자 사인도 받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준공서 제출할 적에 같이 첨부해서 하라고 돼 있고 또 맨 뒤에 3면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간에 그 당시에 공정에 따라서 제일 기초가 맨 바닥 대근서부터입니다. 골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근하고 여기서부터 주요 구조부니까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서랍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럼 몇 월 며칠 해서 그때 해서 완전히 해서 건축주한테 보고해서 사인 받아서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확인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니 거기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에는 아까 그 소용기하고 여기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소용기하고 나중에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소용기 자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러고 천재의 기획설제는 엄연히 이명준이라고 썼어요. 저는 아무 무관한 놈하고 썼고 그 다음에 시청에다 착공신고에는 소용이라고 해서 또 유죄를 해서 여기다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사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정찬이. 그래 이거는 완전히 법이 아니라 무슨 네다바이 꾼들이 하는 건 저리 가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뭐 거짓말이라는 거 총장님이 뭐 꼼꼼하게 다 확인하셨고 여기 또 정 대표님도 전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공정에 따라서 그것도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거든요. 시행령 19조 3항 1호 가나다 목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공사 시기란 말이에요. 저기 그 감리 보고 작성 시기예요. 저기 그 3항이 그 시기가 그 다음에 이름은 이렇게 공정에 따라 갖고 오라고 저 가나다 목이 법 규정이 기초개발 늘적에 요때 그때 그거를 작성해서 하라고 아주 명시에 보고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법을 읽어보는 걸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뭐라 해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여기 시청하고 시공자죠. 시행사는 근데 저가 저도 용어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가짜감리하고 결탁이 안 되면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약간 두 가지. 시공신고할 적에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 그거 의무 확인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니 저 다 끝난다는 예. 아니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거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이제 보겠지만 뭐 이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나서 2006년 5월 1일이 그러고 나서 2006년 두 달 후에 폐업한 업체가 착공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정현주 김맹아로 최태학 김맹아를 정현주 김맹아로 감리자 변경 신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2007년에. 근데 이 정현주라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지는. 근데 이걸 또 원주시가 그것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주시의 결탁 없이는 이게 아니 건축사도 아닌데 어떻게 감리자가 됩니까?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원주시의 불법 방주 없이는 공무 없이는 불가능한 이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간기술단이 다시 또 이게 폐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뭔가 이 개인에서 그 다음에 개인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기술단 건축사무소라 그래갖고 또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신고했던 그 인력이 아까 얘기한 그 건축사협회에 통보된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사 없이, 그러니까 감리자가 없이 전 기간 동안 감리자가 없이 적법한 감리자 없이 그 정현주라는 사람이 건축사도 아닌 정현주가 지 마음대로 설계 막 변경하면서 시공하고 불법 시공을 하고 감리도 지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엉터리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공사 때부터 이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법이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얘기처럼 그런 감리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감리가 일단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거를 감리 없는 공사 시공을 갖다가 사용 승인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수선에 해당되는 불법 그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기둥 뭐 다 빼먹고 절반 정도 다 빼먹은 그런 구조 변경을 했는데, 이건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원주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일괄 승인 대상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승인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이 불법 문제죠. 그러니까 감리 없이 한 거, 그 다음에 대수선을 갖다가 일괄 승인, 아주 경미한 그 변경사항이라 그래갖고 사용 승인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소방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소방 관계된 것의 법률을 갖다가 위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방 필증을 내주려면 소방 필증을 내주려면 소방 감리를 갖다가 그 업체가 그 감리 업체가 이 마찬가지로 그 소방 시설 그 감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 감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소방 필증 발급에 해당됐던 그 업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법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찬성이라는 주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찬성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업체가 어디냐면 안양 소재예요. 그래서 안양에다가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소방서에 소방 그 인력으로 그 등록된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인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감리가 엉터리 감리하기 똑같은 것 마찬가지로, 엉터리 그 소방 감리업자가 감리를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법에 의하면은 그 허위 보고로 해서 감리를 소방 필증을 받게 되면 소방 필증이 그 취소 사유가 되고, 소방 필증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방 필증을 받아야지 건물이 그 사용 승인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 소방 필증을 받은 건물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용 승인 취소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정의연대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그 공익신고, 불법 건축물과 그다음에 불법 소방시설, 불법 그 소방 필증에 대해서 지금 그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 한참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불법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이 불법을 갖다가 명백한 불법을 갖다가 강조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그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내가 분명히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직무와 직권남용을 했던 그 원창목 시장,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과장 이정원 씨 등등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 불법이 확인되게 되면은 당연히 허가권자에게 그 명에서 사용 시설을 갖다 폐쇄하고 다시 재건축 시설 폐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요 수사가 나온 대로 요 증거 자료를 통해서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사용 승인의 취소를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내리지 마세요.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씹을게요. 아까 그 소방관계. 예. 일반인들이 건축 행정을 몰라요. 처음에 나중에 법규정에 와서 여기 나와 있고요.
처음에 건축 허가가 건축법 11조고 14조가 신고사항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나 허가나 건축 이 허가권자한테 이걸 이 결제를 받아야만 말하자면 허가 신고 이걸 결제를 받아야만 공사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반인들은 처음에 허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설계 변경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 그림만 다시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절차가요 똑같습니다. 바로 요거 한 번이 제가 이제 1차 허가 받을 적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2차 허가에도 똑같이 이만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무부서가 여기 건축가가 주무부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이 안에도 많죠. 무슨 묵지가 무슨 하수가 무슨 수도가 무슨 도시건설가 많아요. 한 10몇 개가 돼요. 거기에 일부 하나 해당되는 게 소방서예요. 원주 소방서니 원주니까. 그럼 거기에 이 주무부서가 똑같이 저는 허가사항이니까 1차 허가 때 하는 절차가 협의를 보내요. 협의 요청으로는 거기서 100% 동의서가 와야 요 절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하나 된 게 있어요. 저는 형질 변경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 절차가 똑같이 보안특보원 해가지고 한 개, 그거 하나지 소방서에는 일체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소방서에서 전문가, 행정 전문가가 가서 이 저기를 확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쓰는 복잡한데 그 당시에 허가 계장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방서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협의도 없었고 착공신고할지 허가되는 게 아무도 없다고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안양소방서 아까 이청성이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건축사가 업무를 하려면 두 가지가 크게 돼야 돼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사업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는 시고 서울 같은 건 구청이더라고요. 그럼 업무 신고를 하면 개돌 신고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모든 걸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렇게 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소방 그 도면을 그리는 그 주체가 되려면은 그 관할 소방서에다가 건축사가 여기서 업무 신고하듯이 관할 그 회사 있는 관할 소방서에다가 주 인력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인은 그걸 몰라요. 거기다 신고가 된 사람만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소방, 전기 무슨 이걸 할 수가 있듯이 근데 아까 소방서에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안전한 우선인데 여기는 정식 허가 받은 건 김기천이라고 해서 인력받은 사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예주를 건축회사에서 예주를 받아서 여기 이제 안양인데 이제 안양소방서 확인을 받아보니까 김기천이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이창성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날짜는 그 소급해서 그 전에 한 거면요. 이거는 진짜 기가 찰나보세요. 이거 소방서에 당장 취재가면은 그 도면 저기 있다. 도면이 거짓말 도면을 불법 변경해서 불법 시공된 그 도면을 합법화해서 날짜만 소급해가지고 이겁니다. 소방서에서 이래주고 있어요. 뭐 필증 유전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김총장님이 이 정도까지 다 확인하신 건 제가 그냥 혼자 말하면 도저히 고지 안 들어요. 객관성이 있고 여기 정 대표님도 전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문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 허가된 소방 도면에는 최초 허가된 도면에는 예를 들면 이제 수조가 100톤짜리 수조가 있었어요. 오른쪽 건물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이걸 50톤으로 줄여갖고 왼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변경이 있었으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양 이 소방서의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네들 최초 허가 받은 이후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변경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완공 당시에 그런 어떤 수조가 반응을 준다든지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50가지의 소방이 예를 들면 밸브가 없다든지 물 조절 이런 게 없다든지 또는 자동 수위 조절 장치가 없다든지 원래 신고에는 다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다 빼먹었어요. 비용 때문에. 근데 소방 필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냥 가짜 그 가공의 인물을 이창성이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 그 사람이 뭐 사후에 조작한 거죠. 사후에 조작을 했는데 어쨌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소방패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련 그 당시의 소방서장이 이건 이제 처벌을 받지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징역 갈 정도의 아주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이 소방서장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약 한 당시 2014년 당시 뭐 한 200억 정도의 그 감정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 이 건물을 갖고서 이 가져올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한 어떤 큰 뭔가 부패 범죄가 여기 연루되지 않았으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많은 게 있는데 2016년하고 2019년에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계속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사람이 했는데 당시 원주시가 뭐라 그랬냐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2019년에 시공사한테 벌점을 주고 그 감리자 경찰 전차장한테 벌점 주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게 고발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했다라고 우리한테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고발했다고 했어요.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여기 그 원주시 건축가 강원도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부 지시 우리한테는 원주시 그 강원도에서 했다라고 그러면 허위 공문서를 저희한테 발표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불법 건축물에는 법적 시효가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상주하는 한 계속 위험이 상주하기 때문에 건축 그 시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그 시효를 이유로 해서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야말로 그 건축가 이 원주시가 대놓고 아예 그 거짓말을 하면서 민원인을 우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원주시 그 담당 공무원 이분들도 법적인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방시설, 불법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거 지금 불법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공익신고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시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집중, 특히 그 감리가 없이 시공됐다는 건 최근 건축물 붕괴 사고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 그 다음에 감리업체 여기 아까 불법 가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곧 형사적인 처벌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저희가 정의연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반부패 국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정부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양건모 상임이사가 여기 그 반부패 국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 측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그 민주당 정권의 아주 부패 그야말로 완판의 이 토착기리로 저희가 이 문제는 끝까지 단죄를 시키도록 저희가 이제 나설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뭐 말씀에 지금 2019년도 고발을 행위 조치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신고자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사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가 보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치해서 첨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통보한 게 바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보면요. 조사 결과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 시공자 사무 종합건설하고 아까 거짓말 시켜서 허위공문서 조작질한 거주사 정찬영이를 건설법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를 했다고 나온 거예요. 할 예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 뭐 계속 지금 요 근간에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계속해.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 좀 말씀만 드릴게요. 허위공문서 작성해요. 여기 10년이었잖아요. 가중치로 세 가지가 돼요. 형법 255조가 허위공문서 작성이 10년이에요. 징역이고 저기가 없어요. 벌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226조 똑같아요. 뭐 공문서에서 했거나 이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227-2는 공전자 기록을 변개했거나 유작을 했으면 여기 공전자 기록을 바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남발한 거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언을 하고. 그리고 뭐 7년이야 5년이야 말 이렇게 지금 엄청난 범죄하고 있다는 걸 이 법에도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그 원주시 지금 워낙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했지만은 증거 서류가 한 2,0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대략 이제 큰 줄기만 오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국민권익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행정 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법 조치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여기 관련된 공무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부실 봉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됐던 시공사 감리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한 이 처벌을 받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